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늘어난 66조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주체별로 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민간 부분은 46조 3천억 원을 기록해 20.2% 늘었습니다. 지난 24일 부동산 114는 하반기 집값 추이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7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집값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444명으로 전체의 62.1%에 달했고 하락 응답을 내놓은 인원은 52명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30.7%는 집값 보합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해 부정청약, 불법 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 제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부동산 114가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참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들은요, 서울 안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로 인한 정책의 변화 기대감을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방송, 생방송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셔서 노란 톡방에서 최신 부동산 소식 그리고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볼 두 지역 모두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볼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올해 꼭 투자해야 될 서초구의 두 지역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과 서초동 오늘 두 지역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의 두 지역 어디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자, 3호선 남부터미널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7억 7천만 원에서 7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좋습니다. 요즘 강남권의 서초구 재건축 정비 사업 이슈로 인해서 강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이유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유를 만나보면서요. 서초동의 입지 또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빌라라도 사자 강남 불패 빌라로 번지나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와 있고 하나는 이제 서울 소규모 재건축 7층 높이 제한 풀린다. 이게 지금 강남 서초 빌라들과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올해에는 꼭 서초구를 주목하시고 강남 서초 지역의 빌라를 투자해 놓으시는 게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서초권 빌라가 지금 강남 불패 아파트 가격이 사실 서울과 거의 전국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거의 그 같은 지역 내에서도 초격차가 벌어집니다. 빌라 가격과. 가장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과 빌라 가격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때 이때 저평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이 빌라 시장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현상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가 가장 많이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지었다 하면 30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요즘 많은 그 강북 지역들이 공공재개발이라든 공공주도의 개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가는 공공주도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 청산된다라는 걸 이사 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북에 빌라를 샀는데 혹시 그게 공공주도로 됐을 경우에는 청산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나 강남 지역에는 청산당할 일이 없다라는 안정감이 일단 하나 이 안정가치를 높이는 그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라의 가격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갭 메우기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크고 현재도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입지의 그런 저평가라는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강남 서초 지역들은 기반 시설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위주로 되죠. 지금 방배동에 지금 재건축이 다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게 다 빌라의 재건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양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 서울 지역의 공급책이 계속 나옴으로 따라서 지금 그 정비사업법이 굉장히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재개발 지역들이 뭐 그 연면적 기준뿐만이 아니라 뭐 호수밀도, 접도율 그리고 과소필지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만족하면 구역 지정이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는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노후도만 충족을 하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법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강남 서초 지역도 재개발 구역이 나오겠구나 이런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정도 미만의 그런 단지들이 가로주택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2종 일반에서 7층 제한이 있을 때는 170% 용적률을 받다가 요거를 조건 없이 190%로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70세대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20세대 더 짓게 해준다. 그러면 뭐 세대당 1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억이 더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의 사업성, 그러니까 수익을 높여주는 그렇게 지금 당근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강남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그널들은 앞으로 재건축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가로주택 사업이든 또 나중에 법까지 바뀌어서 혹시 재개발까지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남 서초 빌라를 사놓으면 돈이 되겠구나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시장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학군도 일자리도 모든 인프라도 모여있는 강남 서초 빌라를 투자해 놓으면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바로 소개드리기 전에 이런 그 개념을 먼저 잡고 왜 지금 강남의 빌라들, 서초의 빌라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를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서초동에 있는 그 빌라가 되겠는데 위치는 이제 남부터미널역과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역 업무단지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속도를 또 가로지르는 요 위치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 같은 서초동 내에서도 이 지역이 굉장히 그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강남역과 굉장히 인접한 곳에 있는 서초동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강남역이 어디입니까?
네, 강남역은 역삼동에 이르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단지, 100만 명 이상의 상준 인구를 갖고 있는 최고의 업무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 그리고 최근에는 판교에서 덩치를 키운 게임사들이 계속 강남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컬리나 그리고 당근마켓처럼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지금 강남역 요 주변에 지금 사옥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왜 이렇게 될까, 왜 모일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앞으로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가 됩니다. 현지도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강남역이지만 앞으로는 첨단 업무 단지의 메카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 여기가 이제 지하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연 환경까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거단지와 자연 환경까지 갖춘 최고의 첨단 업무단지의 메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도시가 바로 이 강남역 주변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가장 핵심지 주변으로 들어가셔야 수익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것이 바로 이 미래형 복합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서초동이기 때문에 입지를 잘 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재건축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레미안, 최근에는 이제 서초그랑자이가 6월부터 입주를 하고 앞으로 신동아 여기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초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포 주변이 굉장히 지금 많죠. 그런데 지금 집주인들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집주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왜? 네, 지금 아직 시행령이 발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투기가열지구에서 2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 주지 않는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쫓아내고 좀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지금 이주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신반포까지 포함을 하면 4,000세대가 넘습니다. 올해 말까지 4,000세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나마 잘 살고 있던 재건축의 세입자들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매물이 거의 풍기고요. 이 서초동 지역에. 전세가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밀어 올려지고 있죠. 그래서 강남권의 갭 투자가 또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서초구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압구정, 잠실, 청담, 삼성 다 막혔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근데 갭 투자 괜히 합니까? 이거 대출 안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여러 가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끌어올리면서 집값 올리고 또 갭 투자가 생기면서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세가 상승하면 주변 지역의 빌라들은 오히려 너무너무 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들이 거의 모든 서초구의 이 개발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업무단지가 생기거나 뭐가 개발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바로 옆에 강남역 옆에는 서초동에 새로운 그 업무단지죠. 롯데 칠성부지에 들어오는 롯데타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거의 언제 될 거야? 10년도 됐는데 얘기만 나올 뿐 이랬는데 지금 올해 4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느낌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의도 63빌딩이 딱 들어옵니다. 일단. 그리고 주변에 코롱이나 라이온미싱 이런 것들과 연계 사업이 들어서 한 5개의 동이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의 스카이브리지나 지하보도로 연결돼서 하나의 업무단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대 GBC 정도 부지인데 갑자기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상주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것도 첨단 업무단지에 이거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5, 6년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까지. 자, 그리고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남부터미널의 역세권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남부터미널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한 용적률 800% 예상
용적률인데 아무래도 한 40층 높이의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세워지면서 주변 지가나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확충시킬 그런 예정이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연불이었다가 지금 서울시가 5월 달에 용역 예산을 6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 검토를 위해서 행정 절차에 일대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제 개발하겠다. 자, 요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공원으로 만들고요. 또는 복합시설, 상업시설 들어오고요. 지하에는 이제 도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단절됐던 이 지역들의 연계 개발이 들어가면서 사업성이 엄청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가가 상승하겠죠. 당연히 지가 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자, 여기 지금 기사 하나 나와 있는데 서초 현대아파트 재건축 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4개 동에 있는데 2개 동씩 경부고속도로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어디 뭐 재건축하고 싶어도 뭐 이거 돈이 많이 드니 못했죠. 근데 경부고속도로 지금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설계안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변의 재건축 단지들이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날 겁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이 계속 개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이 서초동도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개발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활발하게 이미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서초구가 주변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에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요 남부터미널역 근처거든요. 여기서 만나보는 주택 지금의 가격이 한 얼마 정도일까요? 네, 방 3개에 화장실 2개, 3룸이고요. 25평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지금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너무너무 낮죠. 7억 7천에서 7억 7,500만 원입니다. 임대가 지금 전세가 7억 원에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지금 7천에서 8천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앞으로 지금 서초 강남 지역에 워낙 그 땅이 귀하고 그리고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놓치시면 아마 10억대에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강남 서초 빌라가 향후에 가로주택 사업이든 재건축이든 혹시 재개발이든 이런 그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지금 시대 흐름을 여러분께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주변에 롯데타운이나 남부터미널 현대와 정보사부지의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들의 사업성을 계속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도달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초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주택단지에 가장 여러분께서 투자를 한번 걸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집가 상승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도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서초구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자, 4호선과 7호선 교차하는 이수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약 6억 6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 서초구 안에서 방배동 쪽으로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서초구 안에서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데 입지하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서초구에서 방배동 하면요. 지금 딱 가보면 정비 사업의 그냥 밭입니다. 앞으로 가장 많이 전신 성형을 통해 황골 탈퇴를 하는 지역이고요. 이곳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빌라들이 재건축이 되는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지역입니다. 완성이 되면 기존에 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00세대가 신축 단지로 재탄생되기 때문에 방배동이 신흥 주거의 고급 주거 단지로 바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이제 이수역입니다.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의 이수역 가까운 곳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듯이 서문여고, 설해초, 방배중 이런 굉장히 좋은 명문 학군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15개의 구역이 지금 방배동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들도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방배역, 이수역, 내방역 요 구역 내에서 지금 이 많은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은 방배 6구역이 되겠는데요. 방배 6구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빌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특징이
아주 명문 공립 초등학교죠. 서리초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우리가 5년 후면 교육제도 개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강남 8학군이 부활한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빨리 학군을 지금 잡아줘야 되는데 학부모님들 그 고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문 학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방역세권도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곳에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들과 상업 시설들 들어오고 서리풀터널 위쪽에 정보사 부지가 거의 직주 근접의 위치에 들어오는 굉장히 지금 뭐 이것저것 뭐 뺄 것도 없이 이렇게 전신 성형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6구역은 아크로파크 브릿지로 되고요. 그리고 10월에 일반 분양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5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뭐 5구역과 6구역, 13구역,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착공 전까지는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자금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자금은 없다. 그렇지만 이 입지를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배동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빌라 쪽으로 선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6구역뿐만 아니라 방배동 카페 골목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은 상권이 약간 좀 저조하지만 앞으로 이 정주 인구 1,100세대 정도가 또 새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가 굉장히 바뀌게 되면 이곳에 이제 상권도 굉장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또 집가 상승과 수요가 이쪽으로 번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죠.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방배 6구역에서 뒷벌 어린이 공원과 그리고 유럽형 생활 광장이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큰 공원이 여기에 조성이 되는데 공원 하나 생겼는데 주변의 아파트값, 뭐 집값이 달라진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경이 좋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입지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동작구에서 먼저 치고 나갔는데 지금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먼저 이번에 새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수와 사당에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공공사업이지만 여기에 이제 사업성이 가미가 되면 사업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의 서남부 중심지가 바로 이곳에 생기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또 수요를 또 그거에 대한 또 그 시세 상승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내방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초구에 강남역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상향이 되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20층 높이의 고층 빌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쇼핑 시설들이나 영화관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경보사 부지입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요게 지금 바로 서리풀 공원 밑쪽에 정보사 부지에 들어오게 되는데 규모만 해도 현대 GBC 규모고요.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블록체인이나 뭐 빅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구글 직원이 뭐 트럭에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주변에 집값, 월세, 뭐 전세 할 거 없이 굉장히 폭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가 이 서초동의 이 주변 지역들의 빌라의 상승률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주지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변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서초구 방배동이라고 합니다. 자체적인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도 지금 있는 모습 말씀 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세가를 얼마나 끌어올렸을지, 실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가격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정비 사업, 그러니까 방배동이 워낙 지금 이주 철거 중이기 때문에 많은 이주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전셋값이 거의 40% 정도가 오른 곳이 이 방배동 일대입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이기 때문에 전셋가가 좀 원래 좀 낮았지만 그래도 몇 억씩 뛰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여기가 좀 불장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좋은 위치에 들어가는 빌라고요.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것은 3룸에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크기 자체가 거의 18평 정도의 실평수가 나오는 아주 큰 투룸이 되겠습니다. 6억 6천에서 6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임대가 뭐 조금 한 6억 원 정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최소 6천에서 7천만 원. 그러나 전세가라는 것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알파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방배
시내 재건축 단지가 인접했다는 거, 그만큼 가격 격차로 인해서 시세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가가 인프라가 확충되기 때문에 집가가 엄청 상승하겠죠. 지금도 땅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개발 완화책이 나오면서 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 규제가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조건 없이 풀립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실평수가 약 17.8평, 18평 정도 되고 대지 지분이 한 7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거의 1:1 주차 가능한 빌라의 특징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정비 사업이 한창인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본 서초구 지역은 방배동이었고요. 널찍한 투룸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따로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1:1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주제는 서울시 초소액 투자처 상담이라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오늘 가볼 지역은 어딜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은요. 이렇게 서울 전체의 가격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반포주공이나 방배동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아파트, 이런 재건축 이슈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상승분들의 그런 반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는 그 서초동을 좀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GTX로 이어진 바로 노도강의 중심을 댈 수 있는 도봉구 창동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이 두 지역 오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승을 이끌어가는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강남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권에서는 교대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대학가도 그렇고 법조타운이 있는 곳이잖아요.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가격 상승에 이런 반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바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 서초동입니다. 서초역 한번 그 서초동 보시면요, 교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호선과 3호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 되겠는데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져 있으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호선 라인의 테헤란로의 이런 벤처산업 벨트로의 접근성이 2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바로 환승 없이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위쪽에 보이는 이런 9호선의 황금 라인인 K뷰티와 또 성형 의료산업 관광벨트인 봉은서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또 뛰어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3호선을 이용하신다면요, 위쪽으로 이런 고속터미널,
접근성도 굉장히 쉬워서 서울 어디로든 지역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요건을 또 가지고 있겠고요. 또 아래쪽에 남부 터미널도 있습니다. 남부 터미널도 새롭게 또 이제 개편되는 모습들을 앞으로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보이는 이런 7호선, 4호선 이런 지역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또 아래쪽으로는 이런 신분당선, 양재 RNCD 접근성도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요, 이런 일자리 타운 등이 또 굉장히 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는 이런 법조 타운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조 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하지만 업무지로서 딱 봤을 때는요, 이런 강남의 상권에 비해 포진되어 있는 이런 테헤란로의 벤트산업 벨트보다는 적은 부분들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남 상권에서부터 교대역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앞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그런 요건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주변에 보이는 이런 서울 교육대와 또 롯데 칠성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까지 또 잘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일자리만 봤을 때도요. 서울 성모병원과 또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S백화점이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서초구 서초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무서운데 이런 가격 상승을 이끌어가는 지역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초동 쪽의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초구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런 개발 호재 등이 뭉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호재 같은 경우는 이런 서초동의 정보사 부지 개발 계획을 한번 먼저 살펴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서리풀 공원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정보사 부지였는데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빈 공간으로 남게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약 대지 면적이 9만 제곱미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서 예정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이런 서리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보 사령 부지의 이전 부지를 서리풀 터널 개통이 됨으로써 강남 도심 접근성과 또 업무 기능이 확장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이렇게 MDW가 그룹 부지를 매입을 해서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이런 대규모 공연장과 또 전시장, 복합 문화 시설 등이 조성이 될 예정인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IT와 또 바이오, 금융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 아까 9만 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현대차, GBC가 들어오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대지보다 넓은 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총 사업비 2조 4천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한국판 실리콘밸리처럼 변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래쪽에 더 포진되어 있는 이런 강남역과 또 교대역, 서초역에 이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업지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강남의 상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그 롯데 칠성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를 비롯한 이런 서초도래가 앞으로 더욱더 용적률 상향과 또 종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게 그리고 높은 고층 빌딩이 들어옴으로써 업무지로서 이렇게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삼성 사옥부터 비롯해가지고요. 롯데 칠성부지에는 뭐 25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또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적률 1000%가 완화되고 또 고도자 완화로 인해서 상업과 또 업무 이런 쇼핑 시설 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강남역의 상권 자체가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요, 바로 이렇게 코오롱 부지를 비롯한 롯데 칠성 부지의 이런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부지 이쪽에 있고요.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 이 앞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물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이렇게 노른자 땅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 물류센터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용적률 상향과 또 종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와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한 판매와 업무, 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상업적인 부분과 업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요, 이렇게 서초, 구 양재동에 포함된 지역이 양재 R&CD가 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4차 산업혁명에 이런 AI 산업을 위한 육성을 위해 지정된 허브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요, 2017년부터 2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4개의 권역과 이렇게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기업과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이런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권역 중심에는 이런 R&C 특화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런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볼 수 있겠고, 2권역과 3권역 같은 경우도 이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러한 기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안쪽에는요, 이런 앞으로 이렇게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이런 카이스트 대학원이 서울시가 또 이곳에 양재 R&CD 안쪽에 유치를 또 성공적으로 하였는데 2023년 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또 수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입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이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요, 한남IC에서부터 7km 구간에 이르는 부분들이 양재IC까지 해서 지하로 지상에 있던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지상에 있던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에 현재 도로로 인해서 강남과 이런 서초구가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상에 있던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어떠한 개발 호재가 들어오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표된 자료들은 뭐 지상에 공원이 들어올 수 있겠고 또 도로가 들어오고 상업적인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넓은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공원으로 채울 수는 없겠죠. 분명히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또 뭐 주거 용도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이런 매머드급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상행선과 하행선이 구분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히던 구간들이 지하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를 해놓고 강남과 서초 사이에 어떤 호재들이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좀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궁금합니다. 교대역 바로 근처인 것 같은데 방 2개짜리 주택이요, 지금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현장 같은 경우는요,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서초동에 있는 고급 주거단지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또 있기 때문에 그 호재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가격 한번 확인해 보면요, 금액대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대 정도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강남의 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게 9월 달에 들으면 이런 가을에 전세 대란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겠고, 전세가 5억에서 5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실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면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역에 투자 가능하겠다 볼 수가 있겠고, 월세를 생각하신다면요, 예상 대출액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은 그 실투자 금액 3억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에 이렇게 수입 창출 가능하다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에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초구, 서초동 방 2개짜리 주택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 강북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교차하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은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저희가 강북 지역에서 떠오르는 지역 노도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중에 오늘 도봉구 쪽 가보겠습니다. 자, 도봉구에서 창동역 부근인데 창동역 주변이요, 요즘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런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왔던 모습이죠. 하지만 과거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었던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도에서부터 90년대 사이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서울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집중 조성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도 서울의 이런 외곽 지역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가 바뀌지가 않았던 지역이어서 일자리가 부족했고 지역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되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많은 모습들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만 살펴보더라도요, 2021년도 발표된 자료인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노원구가 34.66%로 1위를 차지하였고요. 그 옆에 붙어있는 이 도봉구가 26.19%로 전체의 5위를 차지하는 점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남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런 마용 성광의 인기 지역으로 퍼져 나갔지만, 하지만 이런 중저가 가격의 아파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수혜를 봤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상승분들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에 이런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런 도봉구와 노원구가 가격 상승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84제곱 기준 아파트 기준으로 10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무섭게 가격 상승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GTX 호재로 인해서 그러한 가격 상승이 앞으로도 더욱더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면요, 창동역 중심으로 해서 노원역 사이에 이렇게 창동상계 도시 활성화 지역인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2030 플랜의 이런 7광역 중심지가 이렇게 신경제 중심지로서 탈바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창동역 보면요, 창동역 같은 경우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는 이렇게 더블 역세권입니다. 앞으로 들어서 이런 GTX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4호선을 보시더라도요, 4호선 서울역 쪽 방향으로도 굉장히 또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면서 현재 당국에까지 연결된 4호선 같은 경우에 연말에 또 4호선 그 진접선이 또 확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행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4호선 진접 지역에서 오는 이런 유동 인구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창동이 되겠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이런 노원역을 통해서요, 위쪽으로는 의정부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면서 가장 중요한 아래쪽에 포진되어 있는 강남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노선이 바로 이건 노원에도 좀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창동상계 이런 아래 내용을 보면요, 또 주변에 이런 대형 할인마트와 영화관과 백화점 등이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학군 또한 굉장히 또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노원 쪽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학원가가 또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창동 주변에 있는 창일중학교와 서울 외고를 비롯해서 초중고 굉장히 우수한 학군 또한 가지고 있고, 또 동부간선도로의 지하사업까지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도봉구 창동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전에 알던 배드타운 이미지의 도봉구가 아니구나라고 지금 새삼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동역 부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호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동역 부근 기대되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창동 같은 경우는요, 아까 설명 살짝 드렸듯이 이런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여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2030 도시계획 안을 살펴보면 창동상계 지역이 이렇게 경원축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의 차량 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 이런 지역 고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이런 통공 기능을 흡수해서 자족 기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그 안에 개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복합 환승센터와 또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어져 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서울 아레나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문화산업과 또 창업을 위한 많은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아우르넷 또한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져 있고 그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옆에 포진되어 있는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개발 호재,
서울 아레나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레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문화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메머드급 개발 호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아레나 약 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연간 이런 90회 이상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이 또 예상이 되겠고, 그로 인한 그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이런 지가 상승과 또 상권의 발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호재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작은 이런 중형 공연장, 이러한 뭐 인디 밴드라든지 그런 많은 이런 그 가수들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중형 공연장 2,000석이 따로 구성이 되면서 대중음악 지원 시설 또 안에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으로는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이런 창업 센터가 이렇게 앞으로 건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300여 개의 문화 기업과 2,500여 명의 인력이 수용될 예정인데,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입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우수한 또 인력들이 이곳의 창동에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인력들이 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2024년 정도 완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연면적 143제곱의 이러한 그 높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무창업 오피스도 포함이 되면서 문화시설과 창업 레지던스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생김으로써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옆으로는요, 이런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 기지가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창동 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이렇게 앞으로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대 병원과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등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이런 대형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러한 점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 앞으로 이렇게 의료 관련된 그런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 도봉구 창동에 앞으로 더욱더 포진되어 수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 뭐 멀리 안 가겠죠. 바로 이곳 노원구 쪽과 바로 이 창동에 위치한 지역에 이런 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당연히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GTX 노선의 추가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지금 현대 건설에서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굉장히 또 빠르게 보통 협상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은 보통 한 달간의 이런 기간들이 또 그런 협상 기간을 또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본 협상으로 인해서 착공을 굉장히 또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빠른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GTX 신우선 같은 경우는요, 위쪽에 양주 덕정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수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광역 교통망이 앞으로 이곳 창동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동 지역으로 인해서 이게 지하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강남의 이런 지역과 지역 이동성 간에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광역 교통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이런 포진되어 있는 마용성광에 뒤지지 않은 이런 직주 근접의 위치를 또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GTX 노선에 지금 왕십리역과 또 인덕원의 그 위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인덕원 지금 가격 상승 모델이 무섭게 또 치고 오르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요, 이런 동부간선도로의 지하사업까지 같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굉장히 지금 막히던 구간들이 지하사업을 인해서 굉장히 또 빠르게 뭐 10분대에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고, 가격 한번 살펴보면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그런 프리미엄까지 누려볼 수 있겠고요. 가격대 살펴보면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금액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예상 실투자 금액 4,500에서 5,500만 원.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상 대출 금액 1억 6,700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 2억에서 2억 500만 원 들어가시겠고,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10만 원에 이렇게 수입 창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화 도시에다가 신경제 중심지 이런 타이틀에 걸맞게 바뀌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택 만나봤고요. 자, 1:1 무료 상담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착순 10명까지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무료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선착순 10명 빠르게 되기 위해서 02-3153-2668번으로 바로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서울경제TV,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방송 중에 생기신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해소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